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부터 장외로도 나갑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제기하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왜 혼자 밖으로 나가냐 얘기도 나오고 소장파 의원들 부당하게 징계하면 연판장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청년들과 마주 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장 대표는 오늘 저녁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참정권 집회에 참여합니다. 당내에선 의원과 따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잠실 투표함 개표소도 왜 혼자만 찾냐며 리더라면 의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해야 했다며 장 대표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대안과 미래는 연판장도 거론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해당의자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면 연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조경태 의원은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어젯밤 또다시 올림픽공원 봉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글씨 써갖고 오셨어요. 너는 이틀막 하고 나는 재판대기 하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지금 장동 대표 덥다고 지금 시민분이 부채질까지 해주고 있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올림픽공원 앞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장외 정치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외부 집회에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지룡 특보님, 보니까 일정 잡힌 게 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뭐 등등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선관위 문제를 제기를 할 건가 봐요. 뭐 지금 국회를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국회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장외 정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장외 정치가 과연 일반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전체에게 얼만큼 소구되고 있고 지지를 받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분들이 진짜 보수 전체의 민심 맞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 맞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저기에서 본인이 써가지고 나오는 송경씨 팻말을 들고 있는 것 말고 하시는 게 뭐가 있죠? 과연 이런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문제 해법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면은 제1야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냥 단순 개인 국회의원 자격만 가지고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러고 계신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장애 정치가 과연 우리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장애 정치가 지금 당내에서 실종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어제 올림픽공원 갈 때는 박충건 의원이 같이 대동을 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장동혁 대표의 외부 일정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 당대표께서 청년들의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회에 당대표께서 참석하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중으로 대구 방문하는 일정은 사실상 확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확정은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부산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의원들도 같이 간 것 같고 최고위원들도 일부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당 차원에서 공지를 하는 걸 보면은
당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해서 대대적으로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걸까요? 당 지도부 일부만 간다고 봐야 합니다. 일부만요? 지금 장 대표가 저런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제도권 바깥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다면은 당 대표로서 공지사항이 될 만한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 공지를 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당에서 좀 인정을 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 어떤 현장에 같이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올림픽공원 그 장면도 보셨지만은 박충건 의원 빼고는 같이 가는 의원이 없고, 네. 그 인천이든 어디든 간에 그 집회 현장에 간다고 했을 때 동행하는 적어도 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 대표가 일정 잡아서 간다고 해서 당의 공식적인 일정에 그걸 넣어서 언론에 공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개인적인 행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당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오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적어도 원내에서는 장 대표의 저러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당일 이후부터 계속 올림픽공원을 개별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혼자만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110명 의원에게 역할 분담을 했어야 됐다. 다 같이 움직이게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 차원의 어떤 이슈로 만들고 다 같이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지적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속담을 또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는 말이 있잖아요.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눕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그리고 오늘 인천까지 참여권 문제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만큼 동조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아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눕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면적인 재선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선거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있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일단 팻말에는 그런 걸 좀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주장할 때 과연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 동조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못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이런 식의 장애 정치를 할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일관성을 거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3년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여기다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걸 방패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하는 속셈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지금 당내에서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가 많은데 네. 장애에 있는 강경 세력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잘한다 하니까 아무래도 뭐 사람의 심리상 자기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쪽에 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과 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참정권 시위와 관련해서 2030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했을 때라도 2030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속셈도 저는 이번 행보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김기웅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속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저도 그랬지만 올림픽공원에 가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정조사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될까? 근데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특검 될 겁니다.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제3자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더 이상 민심을 이기기 힘들어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 추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장동혁 한 개인이 가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정치인 중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은 장동혁 대표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왜 혼자 갔느냐. 정치인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쓰고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서 공식적으로 간다면 나경원 의원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형태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간다, 뭐 속셈이다, 뭐 모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걸 넘어서 2030의 공정의 가치, 그 담론에 대해서 이어간다는 데 있어서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윤리위를 재가동하면서 징계 정치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보다는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닙니까? 해당 행위가 뭔데요? 뭐 방송 가가지고 제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뭐 김재석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식의 그 비판을 했는데 이번 그 선거에서 전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당의 어떤 방향성을 혼탁하게 만들고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인데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이제 징계 정국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죠. 부당한 징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은 행동해야 되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면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는 당분간 국회 일정보다는 외부 일정을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만 당내 의원들은 지금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연판장이나 피켓 시위도 검토를 하겠다. 권영진 의원은 의원 배지를 걸어서라도 당을 바로잡기로 결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김진욱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평행선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나가 있는 사이에 윤리위가 대신 좀 칼질 좀 해주세요.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내부의 어떤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압력을 윤리위를 통해서 진압하고 그 사이에 본인은 잠시 밖에 나가서 장외에 있는 본인의 이 그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을 규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트랙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생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개인 리더십 회생을 윤리위에다가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윤리위에서 그러면 지금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는 약 30명에서 많게는 한 50명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던데 이분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징계를 치료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징계를 했다라는 명분만 챙기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정도를 내리는 것 가지고 과연 이 당의 의원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뜻대로 이 당의 기강이 잡힐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롱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를 느끼라고 하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조롱 정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장동혁 대표가 원하고 있었던 그런 징계 정치를 통한 당의 기강 잡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 지금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고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명, 출당시켜야 된다는 극단적인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9.1%로 국민의힘이 좀 하락폭이 큰 것 같은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여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민심이 여당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한 국민들께서 어떤 기대 섞인 희망을 담아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를 좀 높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당대표라는 분이 국회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에 골몰하고 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거기다가 징계 정치까지 한다. 당이 사당이 아닙니다. 장동혁 개인의 당이 아니에요. 당대표라면 당원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내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당대표 된 지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간 거 정도부터가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현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보셔야 할 걸로 보고 뭐 징계 얘기 지금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무소속 후보를 당에 소속된 분들이 도와줬다. 문헌상으로 보면 해당 회가 맞지만 그러면 그 무소속 후보가 어떻게 무소속이 됐으며 또 과거에는 어떤 전례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놓고 징계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작년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밖에서의 어떤 지원 활동, 저희 당 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했었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 그분들에 대한 행위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지은 다음에 뭐 이번에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이번엔 징계하겠다. 만약에 그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원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했고 우리 당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당 사람이랑 진배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동훈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들어오니까 당 소속 의원이 의총가자 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은 또는 국회의원들조차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잘못된 징계 때문에 제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바로 잡아서 징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당대표가 국회에 있지 않고 장외에 나가서 장외 집회에서 본인의 위안을 삼는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규탄합니다. 네, 여기서 김기웅 대변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때 한덕수 캠프에 좀 잠깐 계셨던 것 같아서요.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동훈 후보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83%가 단일화에 찬성을 했고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무소속이지만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조경태 의원이요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살다 당대표라는 분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그 후한무치한 모습을 제가 처음 본다. 저는 당의 생존과 그리고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그 장동혁 대표 징계 요청서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당에다가 제가 보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가 좀 강도 높게 결정이 되면 바로 일단은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윤리위원회 같으면 제가 저는 죄가 없는데 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되지요. 또 그것을 국민께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전에 한동훈 의원님하고 교감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연락한 없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직접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을 하고 같은 선상에서 윤리위가 한번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제명 또는 탈당 공고 요청이 들어갔고 조 의원은 장 대표를 제명 또는 출당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사유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깼다. 또 선거 기간에 8박 10일간의 방미를 했다.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독선적으로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윤리위가 좀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의 불만이 오늘 조경태 의원의 이 징계 요청서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건 4개입니다만 박정훈 의원이신가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는 6가지인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선거 기간 중에 8박 10일 동안의 방미.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당내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 뭐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승리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냐라는 대체적인 그 당내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방선거 패배 시에 사퇴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을 확실히 지켜라.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런 것도 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과 또 당원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는 이제 주장이신 것 같아요. 예. 당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징계를 계속해서 요청하다 보면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 11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110명 모두가 징계 요청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넘어서서 내란의 그 단계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가 있는데 수습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징계 요청을 받은 것은요. 본인이 이제 경선에 나갔다 떨어진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선출된 게 박덕흠 의원입니다. 근데 경선에 불복해서 민주당 쪽에 전화를 걸었다 이런 사유로 징계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박덕흠 의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기독교다 뭐 이렇게 설정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정현 교수님, 예. 보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은 거의 사활을 걸고 장 대표와 이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인에 대한 징계가 의결이 되더라도 가처분은 내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오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명과 출당을 요구한 부분은 저는 정치적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징계 요청도 있잖아요. 저는 당 차원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개를 별개로 나눠서 봐야지 그걸 연계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이게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그러니까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벌어졌던 경선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경선에 본인이 직접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박덕흠 후보가 사실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러니까 내란 세력으로 우리 당이 규정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그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이 끝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 부의장 후보에 낙점이 됐다. 그런 부분들에서 왜 우리 당 의원들은 민심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의 해초를 했는데 왜 이거하고 의결장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 당에서 결정된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사실 잘못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일종의 당내 민주주의 하나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경선 불복이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간행상으로 지금 여야 교수단체가 합의한 국회직에 대해서는 상대 당을 넘어서라도 상대가 결정한 부분은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통을 또 허물었다. 그런 부분들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국회 부의장 선거를 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조경태 의원을 지지한 표가 28표가 나왔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듯이 결국은 지금 박덕흠 찍지 말고 조경태 나 찍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연불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더 가 있던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의
이 지금 국회 부의장 당선을 제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치적 정당성이 약간 떨어지니까 징계가 너무 자신은 수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징계 요청이 접수된 분들이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실제 징계 기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의원이나 진정호 의원을 징계한다. 그럼 무슨 뭐 사회적인 그게 있어요,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게 통 크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봐달라고 지원 유세를 하거나 이 정도는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 어찌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한다 그래서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했다고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뭐 치킨 정도 먹었다고 징계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 같고요. 대신 저렇게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해놓고 승복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다.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도 어찌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특보 단장이기도 하고요. 뭐 부산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를 싸잡아서 이제 다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내에서 조경태 의원의 어떤 행실 때문에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조경태 의원이 단순히 당내의 어떤 경선을 무시했다. 그 차원을 넘어서요. 본인이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당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구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하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다음에 그 경선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본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란 옹호 세력이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공당에 있어서의 어떤 해당 행위를 떠나서 저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가서 뭘 먹었느냐 아니면 보좌진을 보내서 뭔가 조직적으로 도왔느냐 그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또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당 대변인을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절차적 하자가 없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계 국면이 뭐 계속 굴러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이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